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새벽이에요. 새벽 감성으로 잠이 안 와가지고 뭔가 말해보고 싶어서 켰습니다, 카메라를. 오늘은 심리상담 받았던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작년에 여행을 한 7개월 정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당시에 제가 한국에 와서 건강검진 좀 받고 치과도 좀 가고 그냥 그렇게 조금 지내다가 좀 쉬다가 다시 여행을 떠나려고 했어요. 어쩌다 보니까 심리상담까지 받으러 가게 됐는데, 그 이유가 제가 어디가 좀 안 좋아서 우울증이 걸려서 무기력감이 생겨서 그래서 갔던 건 아니고, 제가 알고 지내던 분께서 그분이 심리상담을 받았다고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분이 제 기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심리상담을 받으러 가야 되는 그 사람의 범주에 그분이 있지 않았거든요. 심리상담 가는 게 왠지 멋있어 보였어. 그리고 원래부터 좀 호기심이 있었어요, 그 심리상담을 받는다는 것에. 저도 한 번쯤은 받아보고는 싶었는데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딱히 가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해서 아직 가지 못하고 있다가 그분의 얘기를 보니까 너무 만족하고 계시고 남자친구랑 헤어지는 것보다 이 상담사분이랑 헤어지는 게 더 두렵다고 그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거길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그리고 종종 제가 라방을 키면은 저한테 상담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담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러면 어쩌면 내가 이렇게 상담을 갔다 와서 올리면 누군가는 좀 용기를 얻어서 상담을 받으러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심리 상담을 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상담 과정을 좀 촬영을 해보고 싶었는데 미리 연락을 드리면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상담에 대한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녹화를 해도 되겠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게 이유가 있었는데 이유가 까먹었고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일단 갔죠. 저는 원래 한 번만 받을 생각이었는데 아니었어요. 보통 이제 심리상담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반반 딱 나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좋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상담사를 잘못 만나서 오히려 트라우마가 생겼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갔던 거는 어딘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죠? 왜냐면은 거기서 이제 노출되는 걸 원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디에 갔다 왔는지, 어디에서 알게 돼서 갔다 왔는지는 확실히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전문 상담사가 되기 바로 직전의 분들이 이제 약간 임상실험? 그러니까 케이스를 모으는 것처럼 이제 한 명씩 좀 연습하는 과정에 계신 분들이 상담을 해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신청을 했고, 그래서 비용이 스터디룸 빌리는 비용 정도였어요. 상담은 무료였습니다. 굉장히 좋았죠. 사실 그분들이 엄청나게 경력을 가지신 전문가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대치가 굉장히 낮았어요. 건강검진 하러 가는 것처럼 그냥 호기심에 갔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첫인상부터 라포 형성이라고 하죠. 상담사와 이 내담자 간의 친밀감이 바로 생겨버렸어. 깊이.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가서는 어떤 문제로 오셨느냐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당당하게 저는 현재 뭐 우울한 감정도 없고 뭐 무기력감도 없고 굉장히 아주 좋은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호기심에 그냥 건강검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왔어요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1시간 첫 상담에서 엉엉 울었고 10번을 딱 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게 한번 심리상담이 시작되면은 보통 10번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주일 단위로 8번까지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한 달 뒤에 만나고 또 한 달 뒤에 만나나?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 한 10월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하다가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마지막 회차는 지금 못한 상태이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9번의 상담을 마쳤고 결론적으로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상담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지금부터 이제 잠깐 제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저는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첫 만남 때는 전반적인 제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고, 두 번째 때 만나기 전에 심리상담지? 그런 거를 몇 가지를 주셨어요. 성격 유형 테스트랑 뭐 이것저것 테스트할 것을 주셔서 그것을 해서 갖고 오라고 하셨고, 영상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상담사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영상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 시간만큼은 본인 그 자신에게 다 몰입을 해서 투자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신다고.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받아들였고, 어떤 메모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전혀 일치하지 않았어요. 3개월이 지났는데 제 경우에는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헤집었다고 해야 될까 봐요. 제 인생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하나하나 다 헤집어서 다시 생각해보고 그랬던 시간을 가졌어요. 가족 이야기도 했었고요. 제 연애 얘기도 했었고, 제 자신에 대해서 얘기도 했었고, 뭐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매주 만날 때마다 다른 주제를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상담사분이 초반에 그러시더라고요. 상담 시작 초반에는 어쩌면 평소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왜냐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옛날 기억을 자꾸 끄집어내야 되는 거지. 그러다 보면은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 시간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옛날 기억을 끄집어내서, 특히나 그 안 좋았던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서 다시 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기 때문에 저 또한 평소보다 좀 더 스트레스를 받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을 마치고 나왔을 때는 굉장히 후련하고 좋았는데 항상 어떤 질문들을 던져주셨거든요. 근데 그 질문들이 일상에서 계속 생각이 나거든요. 뭐 이런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평소에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냐고. 근데 저의 경우에는 제가 스트레스를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되게 안 받는 편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질문을 들었을 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없는데. 근데 그래도 언제 스트레스를 받는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엄청나게 생각을 해. 그러다가 발견을 합니다. 일상에 돌아와서도 내가 어느 순간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오면은, 아, 내가 이런 때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하나하나 각인이 돼요. 내가 왜 이럴 때 스트레스를 받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선생님을 만나다 보니까 그 일주일간에 했던 생각을 선생님을 만나서 정리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다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선생님께서는 딱히 저한테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는 하지 않으셨거든요. 제 얘기를 굉장히 잘 들어주셨고, 어쩔 때는 같이 들으면서 막 눈물이 고이셔가지고 같이 울려고 하시는 모습도 보이셨어요. 근데 그럴 때 너무 따뜻한 거야. 그러니까 한 2번 정도, 3번 정도 만났을 때 선생님께서 제 경우에는 나아지는 그 회복도,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의지가 뭐 강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은 이미 저 혼자 스스로 다 정리가 돼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태로 이제 홀가분하게 얘기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만 얘기를 해주시고, 거의 심리상담이 끝났을 때 9회차, 8회차 정도 됐을 때는 선생님께서 그러셨어요. 제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게 힘든 사람이라서 선생님과는 제가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는 게 그냥 선생님의 목표셨대요. 그렇게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게 맞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에게 마음적으로나 뭐 물질적으로나 의지를 하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그걸 저 스스로도 알았는데, 선생님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담사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 사람은 나의 비밀을 발설하지 않을 사람이고, 그걸 알고 제가 이미 많이 열려있는 상태로 갔단 말이에요. 나는 상담을 받을 것이고, 나는 이 상담에 제대로 임할 것이다. 난 이 사람을 믿을 것이다. 하고 갔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털어놓는다는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많이 저한테 돌파구 같은 거였어요. 매주 상담을 갈 때마다 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베프 만나는 것처럼. 그래서 선생님 만나면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아, 이번 주에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꺼내봐야지 해서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일이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웃겼던 거는 끝나갈 때쯤에 선생님이 이제 물어보셨어요. 이제 상담이 끝나가는데 기분이 어떠시냐고. 근데 갑자기 거기서 또 폭풍 오열을 왜 우시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답했어요. 이제 선생님 못 만나서 슬프다고.
되게 그 짧은 시간 내에 라포 형성이 되게 잘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기분이었냐면은 굉장히 절친을 잃어버리는 그런 기분? 다시는 못 만나고 막 다시는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지는 그 기분이어가지고 진짜 눈물을 펑펑 쏟았거든요. 지금도 그때 감정이 막 떠올라가지고 눈물이 좀 고이는데 한 회차가 더 남긴 했지만 9번의 심리상담을 꾸준하게 받으면서 느낀 점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털어놓는 거, 그러니까 친구도 아니고 나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고 온전히 나의 편이 돼주는 사람에게 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털어놓는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강추. 그리고 이게 어떤 주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그냥 막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좋았어요. 할 말이 이거밖에 없네. 너무 좋았다는 거. 심리상담 받기 전 그리고 후를 나눠서 내가 뭐가 바뀌었냐고 누가 물어본다면 저 바뀐 거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 전에 비해서 지금 좀 우울감이 사라졌느냐, 뭐 기분이 좀 더 나아졌느냐, 평소 생활하는 게 좀 더 나아졌느냐 누가 물어본다면 진짜 전혀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단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말했다시피 저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바뀐 게 단 하나도 없지만 심리상담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후회도 없고 저는 그래서 주변에 다 추천하고 다녀서 부모님, 동생, 아는 지인까지 다 추천해서 상담받으러 보냈어요. 그래서 제 지인은 꾸준히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 지인도 아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멈춰진 상태긴 할 텐데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는 누구나 알잖아요? 근데 심리상담사를 찾아가지고 가는 것까지가 좀 힘들잖아요, 사실. 저의 경우에는 제가 우울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기력감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 제 스스로 심리상담사를 찾아서 연락을 시도해서 약속을 잡아서 그렇게 만나는 게 굉장히 쉬웠는데 사실 무기력감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우울증이 심하신 분들은 그거 자체가, 그런 행위 자체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하고 난 지금의 제가 감히 말하자면 추천드린다는 거? 저같이 그냥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도 심리상담을 받으러 가서 엉엉 울고 나왔답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들도 심리상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한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상담사분들도 상담을 받으러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된대요, 원래. 상담사분들도 상담을 꼭꼭 받으러 다니신다고 합니다. 멘토가 다 있대요. 그렇게 무겁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냥 우리가 치과에 가고 아프면 감기 걸리면 약국 가서 약 사 먹는 것처럼 그냥 상담사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게 보편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분을 만나야겠지만요. 제가 상담받으러 간다고 얘기를 했을 때 제 주변에서 되게 의외인 반응을 보였거든요. 왜? 네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이거나 아니면 어때?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좋아? 이렇게 반응을 보이거나.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좋은 생각이다. 나도 받아보고 싶은데 네가 먼저 받아보고 허기를 말해줘. 이렇게 얘기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제가 상담 받으러 간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이상하게 막 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약간 너 요즘에 좀 힘든 일 있어? 이렇게 걱정한 친구는 있었지만 정말 쟤 이상한 애인가 봐. 쟤 이상한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었고 저는 오히려 당당하게 나 오늘 심리 상담 받으러 나가는데 끝나고 만나서 놀자 이렇게 해서 약속 잡아서 친구들이랑 놀기도 했고 내가 상담 받는 거에 대한 부끄러움? 그런 걸 가질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누구나 현대인이라면 나의 성향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그 스트레스의 강도는 좀 다르겠지만 완전히 무결하게 아무 감정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거를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많을 거예요.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젠가 또 제가 상담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또 선생님에게 연락을 할 의향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받아볼 의향이 있습니다. 혹시나 뭐 심리상담 어디로 가야 될지 상담센터나 선생님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대충 찾아본 것만 해도 무료인 센터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뭐 여성 관련된 상담센터들도 많고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센터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재정적으로 걱정이 되신다면 그런 걱정을 좀 내려놓고 좀 찾아보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한 다음에 가장 큰 수확이 그거였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 이게 뭔가 자기관리의 하나처럼 느껴졌거든요. 나의 마음과 몸을 돌보는 느낌이랄까? 운동도 하러 다니는 것처럼, 마음 공부도 하는 것처럼, 명상도 했고, 이제 심리 상담도 받아봤고, 건강검진도 받고, 뭐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 영상이 누군가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안녕.